낙준과 시작합니다. 은호를 잃고 서서히 미쳐가고 있던 해숙은 낙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뛰어간다. 낙준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 해숙은 낙준이 은호를 찾기 위해 형사 강정구에게 뒷돈을 바치고 그 차량에 매달리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남편마저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다. 해숙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후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마저도 잃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에 아이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무의식 속에 봉인해버린다. 마치 아이를 잊어야만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다는 듯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이의 실종은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 기억을 안고서는 도저히 둘이 함께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해숙은 아이와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아이의 존재를 자신의 기억 속에 꽁꽁 봉인한 채 살아간다. 일수일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듯이 그렇게 남편만을 살뜰히 챙겨가면서 산다. 또한 낙준은 그렇게 아이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이 가슴 아파 차마 진실을 말할 수도 없다.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로 더 이상 아이를 찾으러 다닐 수도 없고 강정구의 뒤를 쫓을 수도 없다.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속에 묻은 채 낙준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일하러 나가는 아내에게 우산을 챙기라고 말해주는 것뿐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아내를 웃길 수 있는 가벼운 농담들을 생각해두고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맛있게 먹는 일. 서울 종로 가랑비가 흩뿌리던 토요일. 사서협회에서 열린 워크숍을 마친 다은은 우산 없이 인사동 골목을 헤맸다. 그때 옆 가게 문이 열리며 흙 묻은 앞치마 차림의 현우가 뛰어나왔다. 비가 제법 굵어지네요. 우산 챙기는 거 잊으셨나봐요. 같이 쓰실래요? 검정색 오래된 장우산이 찰칵하고 펼쳐졌다. 빗소리가 우산천을 두드리며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자리에 선 듯 우산 속으로 나란히 들어섰다. 검은 천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심장을 두드린다.
낯선 사람의 체온이 우산 속 좁은 공기를 데우자 두 사람은 동시에 미세한 설렘을 느꼈다. 비냄새, 흙내음, 그리고 짧은 침묵. 그 작은 우산 아래서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러갔다. 현우와의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다은은 도서관 현관 앞 우산꽂이에 검은 장우산을 항상 세워두었다. 비는 언제든 온다던 현우의 당부가 그녀의 습관이 된 지 오래였다. 우산 손잡이는 여러 날 매만져 매끈했고 비닐 포장도 없이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이 작은 건물에 묘한 든든함을 보태고 있었다. 도서관에 들어서는 이들의 세상 모든 빗방울과 구정물은 다 막아주겠다는 듯한 당당함으로 한편 영애는 꿈의 해숙이 나타나 로또 번호를 알려준 후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일수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주가 되어 시간이 날 때마다 골목골목 부동산 임장을 다니는 걸 취미로 삼고 있었다. 영애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아버지와 살았던 달동네 골목길을 걸어다녔다.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있는 골목길. 그 골목길 끝에 웬 도서관이 들어서 있었다. 그 앞을 지나는데 도서관 입구에 세워둔 낯익은 우산이 하나 눈에 띈다. 매일 들고 다녀 손잡이가 반질반질 윤이 나던 검정색 장우산. 영애는 뭔가에 홀린 듯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선다.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정면 안내판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시선을 끌어당겼다. 후원 안내. 태풍 뒤에도 방과 후에도 아이들의 배움을 지켜줄 든든한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영애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잠시 그 문구를 읽었고 서가로 발걸음을 옮겨 꽂혀있는 책들을 쓰다듬듯 만져본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는 늘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고 어린 영애는 이런 책 한 권 자신의 것을 가져본 적 없던 것은 물론 끼니조차 제때 해결하기 어려웠다. 이 골목에 이런 도서관이 생겼구나. 그때 이런 곳이 있었다면 이 서가 사이로 숨어들듯 들어와 책을 읽어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 생각이 스치는 영의 눈에 도서관 작은 탁자에 엎드려 연필을 놀리며 문제지를 풀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온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뭉클한 기억이 떠오른다. 나도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든다. 사장님이 그 지옥 같던 집에서 나를 구해내 데려가 돌봐주었던 것처럼. 데스크에 앉아서 도서 정보를 입력하던 다은은 고개를 들어 영애를 쳐다본다. 이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도서관에서는 책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도서관 책은 다 무료로 빌려주고 도서관에서 여는 모든 수업들도 다 무료예요. 하지만 요즘 운영비가 부족해서 아이들 수업을 많이 열어줄 수가 없네요. 이 동네는 변두리라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이 많은데 영애는 어릴 적 자신의 기억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간다. 여기 오는 아이들은 많아요? 그럼요. 이 동네 아이들은 따로 학원 같은 데 다니지 않으니까 방과 후에 거의 도서관에 와서 놀거나 책 보거나 해요. 다음날 아침, 영애는 다시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선다. 고액 기부 약정서를 들고 다은은 영애에게 명예 관장직을 권하고 영애는 고액의 기부금과 함께 매달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도서관에 와서 비를 피하는 이들 누구라도 옷깃 하나 젖지 않도록 도서관 앞에는 검정색 장우산을 수십 개 비치해둔다. 사서 선생님도 항상 우산 잘 챙겨요. 마치 오래전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던 것처럼 다은을 챙겨주는 영애. 그렇게 생을 거듭해 다시 만나는 인연들이 조용히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오늘은 다은이 현우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다. 밖에서 따로 만나지 말고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로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셨다. 현우의 아버님은 서울의 변두리 골목길에 작은 개척교회를 여신 목사님이셨다. 현우가 다은의 손을 잡고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마당이 나오고 교회 한켠에 따로 마련된 식당이 보인다. 현우의 아버지 은호는 목사 가운 위에 앞치마를 걸치고 커다란 솥에서 국자로 수제비를 떠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멸치, 다시마, 애호박이 어우러진 수제비. 따뜻한 엄마의 품처럼 그립고도 정겨운 향긋한 음식 냄새가 식당 가득 퍼져 있다. 다은은 자신도 모르게 집에 돌아온 아이마냥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 저 왔어요. 말씀드렸던 다은 씨도 함께요. 오, 어서와요. 일단 같이 수제비부터 한 그릇 먹어요. 다은과 현우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이들 배식을 돕는다. 아이들 배식이 끝난 후 아버지 은호와 함께 둘러앉아 수제비를 먹는다. 식구가 별거인가. 이렇게 함께 식사를 나누면 그게 식구지. 하하. 우리 현우 잘 부탁해요. 그 말과 함께 따뜻한 국물이 도자기 그릇에 부드럽게 고여들었다. 교회의 그릇은 모두 현우가 만든 것들이었다. 온기를 오래 머금을 수 있는 도자기 그릇. 끼니를 나누는 식구들에게 전하는 사랑이 행여라도 식지 않도록. 다은이 조심스레 국물을 떠서 넘기자 가슴 가득 따뜻한 온기가 퍼진다. 다정한 현우가 그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도 이런 것이었 것이다. 현우는 수제비 한 국자를 더 떠서 다은의 그릇에 덜어주었다. 그리고 도서관에 와서 비를 피하는 이들 누구라도 옷깃 하나 젖지 않도록 다정한 현우가 그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도 이런 것이었다. 현우는 수제비 한 국자를 더 떠서 다은의 그릇에 덜어주었다. 그리고 도서관에 와서 비를 피하는 이들 누구라도 옷깃 하나 젖지 않도록 다정한 현우가 그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도 이런 것이었다.
뜨거운 수제비 국물이 몸에 들어가니 땀이 방울방울 난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눈물도 같이 맺힌다. 수제비를 먹다 말고 왈칵 눈물이 터져버린 다은. 뜨거운 게 들어가서 그런지 나도 자꾸 눈에서도 땀이 나네. 하하. 은호가 웃으며 땀과 눈물을 휴지로 닦아낸다. 낙준도 갑자기 코끝이 찡해 온다. 세 사람은 땀과 눈물을 닦아내며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한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이 가슴속 깊이 뭉클함이 수제비 온기를 타고 번진다. 마치 생을 거듭해 기다려온 듯한 평안한 일상.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천국보다 아름다운 우리의 일상. 지금까지 드라마 힐링이 미리 그려드린 천국보다 아름다운 마지막 회였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시고 함께 다음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 즐거우실 거예요. 드라마 본편은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시고 다음화 예고는 드라마 힐링과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